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 시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A라는 거, M이라는 거, 그다음에 6이라는 거, 콜론이라는 거, 3이라는 거, 0이라는 거 하나하나의 조각조각의 형태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온도계의 온도가 수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그런 것도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떠한 소리가 들려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런 소리 자체 하나하나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위경도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도값과 경도값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하철, 대중교통, 버스 등을 이용할 때 내 카드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죠. 그럴 때도 숫자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는 자연현상에서 관찰되어지는 값 자체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가공을 해서 관리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 6, 3, 0 이렇게 하나하나의 숫자를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6, 3, 0이 모여서 6시 30분이라는 시간이라는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도 도, 레, 미 하나하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연결이 돼서 어떤 음원을 만들어내죠. 이거를 우리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와 잔액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 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서 2하고 3이라는 데이터죠. 이거를 곱셈이라는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6이 나오죠. 이거는 2와 3이라는 데이터를 곱셈이라는 가공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가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시간을 나타내는 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자, 날씨 앱에 오늘이 몇 도인지, 자, 소리, 음원 파일이 재생되는 거죠. 다음에 위경도, 위치, 자, 그 다음에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사용된 조각조각의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에서 저장이 되냐면요. 컴퓨터에서는 메모리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램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할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메모리가 16기가인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10메가를 쓸 거야. 이렇게 할당을 받아요.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면 구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를 OS, 그 윈도우 아니면 리눅스 OS에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할당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들 있죠. 그런 것을 다 저장하고 변경하고 등등 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는 이렇게 메모리라는 곳에 존재하는데요. 메모리를 조금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메모리는 사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램,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는 이렇게 아파트처럼 그리드 모양으로 다 조각조각 공간 분할이 되어 있고요. 그 공간 분할한 데는 다 번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메모리 주소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메모리라는 특정한 공간 이렇게 하나 401호가 되겠네요. 401호에 이렇게 담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이 특정한 메모리 공간에 넣을까? 그리고 넣은 값을 어떻게 우리는 꺼내서 사용할까? 그런 방법들을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돼요?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그리고 이 특정한 공간을 우리는 변수라고 한다. 변수에는 메모리 주소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이 메모리 주소를 사실은 메모리 주소가 여기는 간단하게 0x03, 0x02, 0x01로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메모리 주소가 이렇진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모리 주소를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A라는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0x01을 알아야 되고 3.14를 쓰려면 0x01을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이 번지수를 외우기 너무 어려우니 우리가 특정한 이름, 나만의 이름을 짓자. 그러면 좀 더 찾아가기 쉽지 않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이름, 나만의 이름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이 메모리 공간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의미를 살려서 나만의 이름을 짓자, 장명하자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는 선언과 초기화 단계로 크게 나눠집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my 알파벳 등호 붙이고 이렇게 a라는 문자를 줬어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작은 따옴표를 하나를 묶으면요. 이거는 문자 또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할당 연산자라고 그래요. 등호가 아닙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하면 같다는 뜻이잖아요. 자, 프로그램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할당한다고 해서 할당 연산자 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한다고 해서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코드를 이렇게 만약에 짰다. 컴퓨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 알파벳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요게 메모리 한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특정한 공간 하나에 마이 알파벳이란 이름을 변수명을 붙여줬어요. 이걸 우리는 변수 선언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 염산자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 마이 알파벳이란 박스 안에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자, 그림이 요겁니다. 이거를 변수 초기화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특정한 공간을 만들고 나의 이름을 변수명을 짓는 것을 변수 선언, 다음에 데이터를 실제로 넣는 것을 변수 초기화 단계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합쳐서 변수를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구분 짓지만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변수 초기화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그냥 변수 선언했어. 그리고 그 변수 안에는 3이라는 데이터가 있어. A라는 데이터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변수 선언 단계와 초기화 단계 그리고 이걸 합쳐서 변수 정의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출력을 하는데요. 자, myAlphabet이라는 곳에 A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print myAlphabet을 하면 프린트는 파이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함수인데요.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myAlphabet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을 합니다. 화면에. 그러면 A가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겠고요. myNumber라는 변수에는 1, 2, 3이 저장돼 있어요. 123이. 그리고 그거를 프린트를 해보면 어떻게 123이 출력되겠죠. myBool이라는 곳엔 true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rue and false입니다. 참과 거짓. 그러면 myBool을 출력하면 true가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자, 일단 뭐 변수 선언하는 거 이렇게 하고 myNumber 여기까지가 변수 선언 단계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나는 10이라는 거를 할당하겠다. 이거를 나는 프린트로 해서 출력해 보겠다. myNumber. 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10이 출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100을 담았다. 그럼 어떻게 100이 그대로 출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HELL로 hello를 담았어요. 그러면 hello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변수명을 만들 때 몇 가지 규칙을 좀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myAlphabet, myscore, today news,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영어로는 하는데요. 한글로는 하지 마세요. 테스트할 때는 가능할지언정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한글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장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my 알파벳, 나의 알파벳, my score, 내 점수, 뭐 시험 성적이나 이런 게 되겠죠. today news, 오늘의 뉴스들, 그다음에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가 목록이 쭉 나오는 거. 변수명만 보고도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짐작을 할 수 있게 변수명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런 게 귀찮다고 해서 myA, ms, tnews, PLT 이렇게 하면 이 변수만 보고 이 변수 안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있을까 감이 안 오죠. 특히 최악의 경우가 이런 겁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V1, V2, N1, N2 이러면 변수가 서로 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의미 있게 변수명을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변수명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수명은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붙었을 때는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요. current, location, latitude 세 개의 단어가 붙은 거잖아요. 두 번째 있는 단어의 첫 글자부터는 이렇게 대문자를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기 좀 쉽겠죠. 이 대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단어를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 가독성이 올라가겠죠. 이런 거를 낙타의
등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죠. 마이 알파벳. 한번 끊어 읽을 수 있는 대문자가 있으니까 좀 쉬워요. 마이 스코어, 투데이 뉴스, 플레이리스트.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소문자로 하면 뭔가 좀 번잡하고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특수문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느낌표, 그다음에 달러 이런 거는 변수명에 쓰시면 안 되겠고요. 특수문자를 쓰고 싶을 때는 이런 언더바는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백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맨 앞에도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중간에도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공백을 꼭 쓰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바를 하나 써서 메꿔 주세요. 두 개의 단어가 붙었죠. 그리고 공백이 없어요. 이런 거를 낙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두 개 단어가 붙였는데 띄어쓰기 하고 싶어요. 근데 공백이 허용 안 되니까 언더바를 붙였어요. 이런 거를 뱀 모양처럼 밑에 뱀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변수명을 정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예요. 카멜 표기법 또는 스네이크 표기법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는 첫 글자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이나 중간에 숫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첫 글자를 숫자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료용은 데이터의 타입을 말해요. 운송수단에는 이렇게 이륜, 오토바이도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도 있고, SUV도 있고, 뭐 트럭도 있고, 버스도 이렇게 있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데이터를 구분질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마다 타입이 있어요. 그런 타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문자 한국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다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문자를 나타낼 때는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작은 따옴표로 안 하고 큰 따옴표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프로그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혼용하시면 안 돼요.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는데 큰 따옴표로 끝냈다. 이러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 내지는 큰 따옴표로 통일시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변수는 어떤 변수는 큰 따옴표로 했고요. 어떤 거는 작은 따옴표로 했어요. 이거는 됩니다. 예. 요거는 상관없어요. 요건 상관없는데 하나의 변수에서 들어가는 데이터 문자를 이렇게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이렇게 혼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조금 대세가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많이 써요. 그래 하지만 큰 따옴표를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입은 뭐냐면 my university가 어떠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 타입인지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문자열이죠. 그리고 문자를 프린트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str,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문자열이다. My University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이러한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의 타입, 자료형은 뭐다? 스트링이다. 문자열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이라는 함수, 어떤 함수? 어떠한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 타입, 즉 어떠한 자료형인지 확인을 해주는 함수. 여기서 확인한 거를 우리는 프린트란 걸 이용해서 화면에 방금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가 있어요. 문자열과 다르게 숫자인데요. 숫자는 정수와 실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이넘에 나는 숫자 123을 저장하겠다. 그러면 123이 바로 저장될 수가 있겠고요. 나는 여기다가 3.141592 저장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실수가 부동소수라고 그러죠. 실수가 저장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묶으면 이거는 이제 숫자가 아니에요. 앞에서 학습한 뭐예요? 문자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타입을 찍어 볼게요. 여기다가 타입을 찍어 보면 자, 얘는 뭐가 나온다? str이 나오죠. 무늬만 숫자지 어떻게 작은 따옴표로 묶었기 때문에 엄연한 자료형 문자열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작은 따옴표를 뺐어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이제는 숫자죠. 근데 실수죠. 그래서 실수라는 플로트가 나올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3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수죠.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의 타입은 뭐다? 인티저의 약자, int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벌써 데이터 타입 3개 나왔어요. 스트링, 플로트, 인트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3이 있는데요. 이거 타입을 찍어보면 어떻게 인티저의 약자, 인트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3.14 플로트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은 true and false예요. 그래서 플래그라는 변수에 true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true가 찍히겠고요. 이거 타입을 찍어보면 어떻게 불리언, 불이라고 찍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자, 이걸 해볼게요. 자, 플래그라는 변수에다가 나는 true를 주겠다.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 해서 플래그를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다. 다음에 나는 이거를 타입, 이 타입은 무엇인지 타입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다. 예, 그러면 자, true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이 불리언이라는 거는 참하고 거짓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true고 이제 불리언 찍혔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나는 false로 바꾸겠다. 예, false. 예, 그러면 false가 찍히고 똑같이 불리언 타입이 찍힐 수가 있겠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참과 거짓이라는 데이터, 자료용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불 또는 불리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내용과 똑같아요. 타입을 이용해서 스코어에 담겨 있는 데이터가 어떠한 타입인지. 자, 이거는 int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작은 따옴표를 묶었기 때문에 모양은 100일지라도 엄연히 문자열이죠. 그래서 이거는 str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기 위해서 쓰죠. 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사용, 다른 곳에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헬로 파이썬에서 5번을 찍고 있어요. 헬로 파이썬, 헬로 파이썬, 헬로 파이썬, 헬로 파이썬 중복된 코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코드라고 보실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거를 str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str 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5번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헬로 파이썬에서 헬로 자바로 이 변수만 수정을 하면 이 5개가 전부 다 헬로 자바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겠죠. 기존의 이 방식이라면 헬로 자바, 헬로 자바, 헬로 자바, 헬로 자바, 헬로 자바 다 바꿔야 되잖아요. 하지만 변수를 우리가 이용하면 이 변수만 바꿔주시면 나머지는 수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재사용. 자, KOR이라는데 80, ENG라는 잉글리시에다가 90, 매스, 수학에다가 100점 맞았대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재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KOR, ENG, 맷 해갖고 다 더해요. 그럼 이게 썸이 되겠죠. 총합이 되겠죠. 세 과목의 총합, 이거를 썸에다 다시 담아요. 예. 그러면 세 과목의 합을 우리는 출력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다시 3으로 나누면 어떻게 평균도 구할 수 있겠죠. 즉 KOR, ENG, 매스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쓰는 거죠. 썸을 낸다. 그리고 썸을 내고 다시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즉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한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한 다음에 변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직접 입력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input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input 함수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입력하세요가 화면에 출력되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데이터가 유저 데이터라는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은 무조건 스트링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여기까지 출력이 되고 사용자가 python을 입력했다. 예, 그러면 유저 데이터에 파이썬이 저장이 되고요. 그걸 프린트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파이썬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